그 이화영 씨 이제 2심까지 났죠. 대북 송금으로 이제 유죄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이제 들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화영 씨가 대북 송금에 관련된 거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외국환 관리법 위반 자체는 혐의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외환 당국의 허가 없이 외환을 반출했다 그런 거니까는 약간은 조금 이제 행정벌적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유죄가 났다는 거는 대북 송금이라는 실체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넘어간 거는 다 인정을 한 것이고요. 이거를 2심 재판부가 아주 자세히 썼더라고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분 그러면서 2019년 1월 23일, 24일 송명철 그 아태이 부실장한테 합계 200만 달러가 지급이 됐고 안부수가 2018년 26일, 12월 26일 김영철한테 지급한 7만 달러는 별개 명목으로 지급이 됐다. 이게 왜 나오냐면은 왜 그 지금 800만 달러가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은 500만 달러 플러스 300만 달러로 구성이 됩니다.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지원 명목이고요.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건너간 돈입니다. 이 중에서 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영수증을 받은 사실까지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화영 씨 쪽에서 뭐 돈을 뭐 일정 부분 넘어간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200만 달러에 뭐 7만 달러도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판부가 7만 달러는 별개로 김영철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사건 초기부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 김성태 씨의 과거 경력을 거론을 하면서 무슨 조폭 출신이고 뭐 전과가 몇 범이고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폄하를 하는데 재판부가 이 사람 말만 믿고 판결문을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술 증거, 다른 사람들의 진술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진술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김성태 회장하고 같이 중국을 방문한 KH그룹 회장 배상윤 씨, 이 사람 지금 아직까지 해외 도피 중이죠. 그 부인이 뭐 무슨 뭐 가수 출신이라고 하던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한테 조사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술했다고 그래요. 2019년 1월 24일 그 돈이 넘어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북측 인사들을 기다릴 때 김성태 회장이 오늘 북측에 200만 달러를 주기로 한 게 있는데 북측 사람들이 일일이 세어보더라. 굉장히 꼼꼼하게 세어봤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모 씨라는 사람도 이제 이런 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사람인데, 방용철 부회장, 쌍방울 부회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이렇게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이 부분 저 재밌더라고요. 당시 방용철로부터 북한 사람들이 꼼꼼해서 개수기 뭔지 아시죠? 돈 세는 기계. 그걸로 수금한 돈이 정확한지 확인해 본다는 말을 들었다. 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거 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심성으로 뭐 저쪽에서 뭐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받은 돈 꼼꼼하게 액수까지 다 세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300만 달러가 아무래도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특히 중요하잖아요. 이 방북이 왜 중요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심도 굉장히 자세히 썼습니다. 방북이 왜 중요한지, 방북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그 부분 지금 다시 같이 좀 보실게요. 자, 경기도지사 방북을 강력히 추진할 피고인이 여기서 이제 이화영 씨를 말하는데 이 동기가 있었다. 뭐냐면은 2018년 9월 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별 수행단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누가 들어갔을까요?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런데 누가 빠졌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와, 이거는 충격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왜 남북정상회담 할 당시에 정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의 중요한 이 자질 중에 하나가 그 대북 뭐 협상 능력이라든지 어떤 대북 관계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빠지고 박원순이 들어가니까
보도가 이런 보도가 났었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을 지목했다. 야, 그 이재명으로선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당시에 이화영 누구였습니까? 평화부지사. 다른 지자체에는 있지도 않은 평화부지사라는 그런 직책 만들어서 이 사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방북 명단에서 제외된 뒤에 안보수의 주선으로 2018년 10월 2일 중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속된 말로 똥줄이 탔겠죠. 조선 아태의 송명철을 만나서 경기도하고 북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논의를 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박아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대표단이 방북하기로 한다. 이때부터 정말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뿐만 아니라 이 얘기도 있어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던 박원석 씨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심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이재명 지사님이 명단이 없어서 좀 노력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갖다가 2심 재판부가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심 재판부 직접 이렇게 쓴 겁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확대 개편된 경기도의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기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피고인, 그러니까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대북 사업 및 경기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썼는지 아세요? 이화영 씨 측에서 어이없는 주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방북비용 이재명 방북비용이 아니라 김성태 방북비용이에요. 라고 그렇게 법정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방북하려고 그렇게 정말 온갖 수단을 다 써가지고 그렇게 북한으로 돈을 보냈겠느냐고요. 더군다나 한번 쌍방울의 방북은 한번 거절된 적도 있었다니까요. 통일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익도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몸이 다른 건 누구다?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 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력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끼는 이 리스트에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북을 추진해야 될 그럴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차 방북이 뭐 이제 지금 이화영 씨가 간 게 몇 차례가 됩니다. 2차 방북 후에 보도자료를 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1회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이 파견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게 내부적인 논의일 뿐만 아니라 이런 보도자료까지 냈었다. 보도자료라는 거는 그 시의 입장인 거거든요. 어떤 지자체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평화부지사가 마음대로 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지사의 용인, 승인, 지시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2018년 11월에 경기도 그 1회 국제대회, 국제대회라는 게 이제 뭐 경기도나 아니면은 한쪽에서는 다른 뭐 북한이 주최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뭐 여러 이제 좀 그 단체들이 모이는 겁니다. 국제대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때 당시에 북측 대표단이었던 리종혁이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여러 차례 방북을 초청을 했다.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당시에 육로로 가겠다라고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대회라는 데서 실제로 북한 인사가 지사를 만나서 방북하세요, 오세요 라고 했고 이재명 지사가 육로로 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방북을 하기로 약정이 되고 이랬으면은 당연히 방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몇 차례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 판결문 보면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출장에서 송명철 등과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출장 이게 뭐냐면은 왜 그 원탁 사진 있잖아요. 그 심양에 있는 호텔에서 있었던 그 술자리 사진. 왜 김성태 씨, 이화영 씨 그리고 송명철 부실장 이렇게 여럿이 둘러앉은 그 사진. 거기서도 방북 얘기했고 그리고 2019년 2월 그게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했는데 왜 하노이 노딜 성과 없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결렬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경기도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북을 추진을 했다. 어떤 명목들이냐면 밀가루 지원하고 또 그리고 막 계속 공문도 보낸 거예요. 5월 달에도 수신자 조선 아태이로 해가지고 경기도 경제 고찰단. 고찰단 뭐 북한스럽지 않나요?
경기도 경제고찰단 초청 요청. 그러니까 우리 좀 초청해 주세요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또 검토를 냈고 5월 29일 날 경기도 대표단 방북 검토 그런 문건이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도 공문 보냈습니다. 이 6월 달 공문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쌀 10만 톤 지원. 이거를 조선 아태이를 수신자로 해가지고 식량 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쌀 10만 톤 규모의 협력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이런 공문을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야, 돈이 그러니까 500만 달러 플러스 800만 달러가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쌀 10만 톤도 이거는 뭐 현실화되지 않았지만은 정말 쌀 10만 톤을 보내서라도 북한을 갈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메모도 있습니다. 쌀 10만 톤 지원을 명시를 하면은 7월 지사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내면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메모를 썼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10만 톤 주면 우리 7월 달쯤에는 북한 지사님 북한 가실 수 있겠지? 그만큼 마음이 급하고 몸이 달았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북을 추진한 것을 이재명 지사가 알았겠느냐, 보고 받았겠느냐.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까지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성태 씨가 1심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하고 함께 방북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성태 씨 입장에서 김성태 씨가 무슨 흙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사업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예뻐서? 아니죠. 자기네들도 대북 사업으로 재미 좀 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 방문하는데 지사가 북한에 방문하는데 돈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대북 사업해서 재미 좀 보겠지. 그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행 방북도 하고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이화영 등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1심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이런 그 증언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 자,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미 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출했지만 합의서를 공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게 뭐겠어요? 이미 500만 달러 들어갔는데 자, 우리 북한에 돈 줬어요라고 이거를 갖다가 정말 보도자료를 내고 싶은데 그렇게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못 내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하는데 어떻게든 이거를 좀 티를 내가지고 사업적으로 연결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점잖은 말로 공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 경제적 가치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도지사와 함께 방북을 하거나 설령 함께 방북하는 게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경기도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대북 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김성태가 누구 보고 지원했다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방북하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비용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은 앞으로 쌍방울이 대북 사업하는데 도움 좀 받겠지. 그거를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지원을 했다라고 2심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김성태에게는 피고인에 의해서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무슨 이화영 쪽에서 이거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 김성태 방북 비용이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주장했는데 이거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가 2심까지 명확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김성태 입장에서 자기의 사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화영 요청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요인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대납을 한 거다라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으면은 정말 굉장히 위협적인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뭘로 기소가 됐냐면은 800만 달러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제3자는 이제 북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거 원래 자기 개인 돈이나 아니면 경기도 돈을 내야 되는데 업자한테 대납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정한 청탁 부분이 뭐냐면은 이 쌍방울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준다. 자, 근데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김성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거 쌍방울 대북사업 잘 될 거를 기대를 하고 내가 대납을 했다. 이거를 2심에서까지 명확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죄에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건너갔고 이 건너간 돈은 이 쌍방울의 부정한 청탁의 어떤 그 대가로서 건너갔고 이 부분이 지금 2심 판결에서 저는 상당 부분 인정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김성태 씨가 이렇게 진술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대북 사업 할 거, 이거 잘 될 거 기대를 하고 대납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건 뭐예요? 자, 돈 건너가고 인정됐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 기대했다는 거 2심에서 인정을 했고 이재명이 이거를 800만 달러를 알고 보고를 받았느냐, 공모했느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자,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사업 추진 경과나 이런 거 들으셨을 때 몰랐을까요? 이거 그냥 지사님 모르게 서프라이즈로 지금 평화부지사가 다 세팅해가지고 서프라이즈로 방북 날짜만 발표하고 자, 차만 타고 가시죠. 육류로 가시죠. 그렇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중간에 보고받고 또 어떻게 보도자료 냈고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제3자 뇌물죄에다가 800만 달러가 다 하나로 치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공범이 되는 이화영 씨 이제 그 뇌물죄로도 같이 기소가 됐거든요. 공범인 이화영 씨가 2심까지 유죄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판사 기피 신청했죠. 판사 기피 신청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단돼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사실 사법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농락하는 거 이건 좀 재판부가 봐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빨리빨리 기각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요. 판사 기피 신청하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이 판사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이 중단이 되는데 뭐라고 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냐? 이 재판부가 신진우 부장판사다.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유죄를 때렸다. 아니 공범에 대해서 유죄 때렸는데 내 거 재판하면 이거는 유죄 심증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자 여러분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 받아준 사례 저는 못 봤거든요. 당연히 이 공범이라는 게 어떤 상당수의 범죄에서 당연히 전제되고 그러면 어떤 공범에 대해서 공범 A가 B가 둘이 있으면은 A에 대해서 먼저 재판이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에 대해서 먼저 유죄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B가 기피 신청을 하는데 이걸 받아준다? 그런 식으로 재판하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재판 기피 사유가 정말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할 수 있는 판사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유인데 왜 하겠습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 법조인인데 모르겠습니까? 재판 미루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판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판결문 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형사부를 3년을 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이제 인사 이동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이 자기 판결문을 쓸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을 한 거는 더 이상 신진우한테는 한자도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 시간을 끌고 싶다. 특히나 이 기피 신청을 한 거는 이게 지금 계엄 사태 이전일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에도 그렇게 연기 전술을 썼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더 이제 연기 전술을 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똑바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지금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사실 명백하게 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 기피 목적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을 해도 되거든요. 왜 이전에 이화영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법원 이런 데서 9일 만에 7일 만에 다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기각 신청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유니까 그때 당시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로 자기 1심 재판한 판사다. 그래서 뭐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피 신청하고 다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빨리 이 기각을 해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